김학의 사건. 김학의 정확히 말하면 출금 금지 사건. 이 사건에 골 때리는 게 그 시발점이 나도 되게 궁금했어요. 갑자기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일이다. 액센트가 처음에 이 사건이 시작된 게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맞아요. 공익 제보라고 해가지고 그때 김학의 출금시키던 서류는 가짜였어요. 이게 이제 시작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골 때리는 게 있어. 일단 김학의 출금 관련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결정이 내려지고 이 결정에 의해서 김학의를 출금 금지시키자 했더니 검찰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해서 며칠 더 달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김학의가 출국을 하려다가 대여까지 동원돼 가지고 출국을 하려다가 붙들린 사건이에요. 사실은 가짜 서류에 의해서. 근데 여기에는 그 저번에 그 문찬식도 한번 등장을 했었고요. 문찬식, 그러니까 그 사건의 유출자가 누구냐? 지금 내부 고발자는 누군지 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 2019년 3월 15일 날 김학의가 조사단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해요. 그러면서 해외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된 뉴스가 막 쏟아졌다고 해요. 일주일간 4,000건 정도 화제가 됐던 사건이니까. 같은 달 19일, 20일인 것 같다. 박상기 장관, 김호수 차관, 윤대진 검찰국장, 그리고 지금 현재 당시 과거사위 관사였던 이용구 실장, 이 사람이 지금 법무부 차관이죠. 이 사람들이 호출돼 가지고 회의를 해요. 간단히 말하면 그 당시에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 회의에. 대충 느낌이 와요? 이 원리로 돌아가 봐야 된다니까. 김학의 스폰서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를 그냥 묻어버린 자가 윤석열이에요. 대포폰 갖고 있던 놈을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이 대포폰은 누구한테 준 거냐라는 이야기에 그게 김학의였었고 당시 검사장이었었고 그래서 그걸 덮어버린 게 윤석열이었고 그 스폰서를 그대로 두었더니 나중에 윤중천 같은 또 다른 스폰서가 생기면서 별장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김학의를 단죄를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의 최측근인 윤대진이 들어가 있는 회의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의 형님 피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니냐고. 아유, 설마 어디 검찰이 그렇게 썩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아닌 것들이나 할 짓을 했을까요? 설마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요. 저는 공수처 사건 1호가 저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왜 공수처 사건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얼핏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쪽에서 법무부나 그쪽을 타겟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야당 쪽에서도 이걸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갖고 올 때 정치적 부담이 훨씬 덜 할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근데 이 사건은요 파고 들어가면요 검찰 나와요. 역시 변호사. 네, 그래 나서 훌륭하다. 제가 공수처장이라면 저는 1호 사건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검찰 99만 원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수사 대상들이 검사긴 하지만 이게 이미 정치적 쟁점화가 많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야당 쪽에서 정치적 쟁점화가 많이 돼버렸기 때문에 바로 갖고 오면 저거 봐라 저거 공수처 저거 하려고 썼네 이런 말이 나오기가 쉬운데 지금 이거는 표적이 법무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이걸 가져오면 야당 쪽에서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 쪽에서도 자기네들 이렇게 어느 정도 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선은 지금 이 사항이 공익 수사로 신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이 이거를 공익 수사로 본다 어려워요. 정말 이 지금 100쪽이 넘는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민감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 제가 봤을 땐 검찰 측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황교안 때도 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출국 금지를 내렸다고 하는 선례가 있고요. 그러면은 김학의가 지금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높은데
당장 출금을 못하는 그러니까 피의자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상태. 대검이 피의자가 돼야 정상적으로 출금이 가능하니까 참고인만으로는 신분 자체가 그래서 검찰이 사실 2, 3일 딜레이 시킨 이유가 그걸 걸로 유추가 되잖아요. 핑계를 대면 피의자로 전환시키는데 뭔 대단한 포크레인이 필요해. 무슨 건물이 하나 필요해. 당장 서류만 만들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김학의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 것도 대검이에요. 당시에. 그 라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건은 파고들면 검찰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야 거기까지만 가 거기까지만 더 가면 우리 저 아시지? 저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 나오니까 그 이상 가지마라고 조절할 수가 있는데 공수처가 이걸 들여다봐 버리면요. 제가 봤을 때는 검찰 쪽에서도 이거 공수처가 보면 안 된다라고 하기가 곤란해요. 자기네들이 이슈를 삼았고 법무부를 외연기현상 봤을 때 법무부의 칼을 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공수처에서 갖고 와서는 안 된다 반대하기가 되게 옹색해요. 그리고 야당에서도 이거 반대하기가 되게 옹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보여요. 이걸 어제 지금 법무부 압수수색 했잖아요. 막 10시간 동안 했다 그래. 법무부를 헤집어 버린 거야. 하급 기관이 법무부를 들어와가지고 헤집어 버린 거야. 지들 문제인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아주 가깝게는 윤석열의 타겟은 이성윤이에요. 네가 감히 이성윤하고 윤석열은 동기거든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뿐입니다. 나이도 한참 어리기도 하고 구술을 했기 때문에. 네가 감히 뭐 조국이나 추미애 줄서 이런 느낌도 있어. 일단은 첫 번째는. 근데 여기 지금 법무부 압수수색하고 이러는 걸 보면 난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어마어마한 오판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저쪽에 돌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엄청 많이 들었는데 요거를 수사를 하고 압색을 할 거 아니야. 오늘이 1월 22일인가요? 2일이요. 기소를 4월 초에 할 거라는 거야. 수사를 했어. 압색하고 하면 뭔가 시간이 필요하잖아. 4월 초쯤에 보궐선거 앞두고 기소를 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미리 이야기하면서 김을 빼는 경우도 있겠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민주당이 망해야 돼요 지금. 안 망한다. 근데 이게 되게 무리수예요. 우리 국민들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열받아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간 거 보면 김학의가 잘못된 조사를 받은 피해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걸 다룰 때 어떻게 시작하는 걸 제가 봤냐면 중범죄자의 인권이라도 함부로 다뤄져서 안 된다. 그 대의에 대해서 누구도 의문을 달지 않아요. 중범죄자다 하더라도 당연히 법과 원칙일 때도 수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해요. 그 사람들도 인권도 중요한데 김학의가 과연 인권을 침해당한 수사를 당했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설령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은 성범죄자에게 심적으로 동의를 해주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김학의는 이미 동영상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 알아먹지 못하는 가른바가 좌우가 달라서 알아먹지 못하는 기적의 논리로 수사를 받고 법무부 차관까지 하다가 온갖 비호를 다 받고 출국 전날 대여까지 세우면서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대여까지 세우면서 출국을 하려고 시도했다. 인권을 침해당한 게 아니라 이거는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당하는 수준으로 수사를 받았거든. 이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동의를 해서 쉴드를 쳐주는 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오판이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어. 익명의 내부 제보자가 미리 100쪽 가까운 신고서를 대검에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서 인지수사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 그러면 인지수사할 수도 있지만 고소고발할 거라도 시작되잖아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익명의 제보자가 나타났고 이 사람이 구체적인 걸 써주는 거죠. 어디에 가면 그런 서류가 있다고까지. 그러니까 사건을 재배당한 지 8일 만에 전격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야. 테러를 터준 거야. 쉽게 표현해서 성문을 누군가 열어줘 버린 거야. 그렇게 수사를 하는데 윤석열이 뭔가 꽂혀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오판을 하고 있다는 게 이런 거야. 윤석열은 지금쯤이면 대선을 나갈지 말지 고민을 할 거긴 하겠지만 나는 대선을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본격적으로 대선을 나가면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자연인 신분이잖아.
윤석열은 그거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완장 안 찾아 있으면은 못 견디는 사람이라고. 다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지지율이 그 MBS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를 보면 일주일 만에 6포인트가 떨어졌어요. 10%밖에 안 나온다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거 불법이야. 자기가 면죄부를 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 결국에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검언 유착 사건처럼 어느 정도 나는 있다고 봐요. 문제는 오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국 장관 사건 때는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 일종의 그것이 선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고 조국 장관 내는 뭔가 대단히 이상한 사람들처럼 악인화 시켰잖아요. 선과 악의 프레임에서 승리한 거야 그게. 언론이 도와주면서. 김학의 사건은 그게 불가능해요. 김학의 사건만 그렇습니까?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탈원전에 대해서 물론 아직도 원전이 싸고 안전한 전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이 개몽이 됐죠 사람들한테. 안전이 중요해. 삼중수소가 얼마큼 많이 노출되고 했는지는 우리가 계속 방송하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국민의 안전이 먼저냐 경제성이 먼저냐는 논리 이것도 선고악이에요. 선고악의 프레임이 안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이게. 윤석열 네가 김학의 비호했는데 김학의가 출금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지 막은 게 잘못된 거냐? 지금 그 사건 자체를 다시 수사하고 해집어가지고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나는 윤석열한테 그런 얘기는 드리고 싶거든. 내가 오늘 아침에 잠깐 어떤 누구랑 이야기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윤석열이 그렇게 생겼어도 머리는 좋은 사람인가 보더라고 설명하더라고. 나 반대로 설명했어요. 윤석열의 수가 너무 뻔히 읽히기 때문에 머리가 멍청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지율이나 보면 계속 그 김학의 사건을 하면 저번 주에 봤잖아요. 바로 10% 나왔어요. 다음 주에는 5%대 7%대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아무런 공분을 못 받고 있고요. 지금 선거 개입 어떤 명분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우리 추미애 장관이 2019년도에 뭐 있었습니까? 장관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조국 장관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은 이게 만약 추미애 장관이 잘못한 거로 계속 호도하고 있는 거죠. 법무부를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잘못한 거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아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조국도 추미애도 타겟이 아니고 이성윤 타겟이라고. 그러니까 사적 감정 이성윤한테 보복을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A 2판 4판 말하자면 이슈에 사라지고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 추미애 장관이 안 건드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빠진다고. 자기가 이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존재감 발현하는 인사권은 없지만 어저께 인사권 한번 까였잖아 또. 인사권은 없지만 난 수사권이 있어. 근데 결정적인 게 하나 등장하죠 지금. 어제부로 공수처가 출범했잖아요. 그러면 검사에 대한 수사는 검사가 못해요. 이건 어떤 죄에 대한 해석인데 예를 들면 그렇죠.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 출범하는 순간부터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하게 되어 있어요. 윤석열이 하는 수사가 지금 애매모호하죠. 왜냐하면 공수처가 정식 기관으로서 간판은 내걸었지만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먼저 수사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만 따지면 지금 김학의 사건을 다시 재수사하는 건 불법이에요. 오늘부터 바뀐 거라고 간단히 말하면. 저는 뭐 다른 긴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어설프게 칼춤 추면요 그 칼에 자기가 맞아 죽습니다. 칼춤이라는 게 제가 그 윤석열에 대한 그 행정법원에서 그 저기 뭐야 직무 정지에 대해서 그걸 직무 정지 아이 발음도 안 되네 그거를 정지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칼춤을 추려고는 할 것인데 문제는 칼춤을 추려면 칼춤을 출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칼춤을 출 만한 거리가 없으니까 유시민 이사장님 자꾸 늘어지고 라임 자꾸 늘어지고 칼춤 거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없는 칼춤 거리를 무리하게 만들어서 칼춤을 추면요 그 칼이 자기가 죽어요. 저는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내가 우리 형 같아서 그래. 우리 형 같아서 하는 말인데 성렬이 형 성렬이 형 칼춤 추다가 진짜로 닮았어. DNA 검사 한번 해봐. 아니 살찌면 똑같아. 아 근데 그 잠깐만 이거 너무한데. 잠깐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봐. 이거는 패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나. 아무튼간에 본인이 무덤을 파는. 근데 진짜로 자기 이렇게 칼춤 추다가요 그 칼에 자기가 맞아 죽습니다. 정말 경고입니다 이거는.
제가 친형 같아서 언제 순대국밥이라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가지고 이야기 달라고 하는구나 또. 근데 정말 이상한 사건인데 특히 공익신고서가 100조 가깝다 이 말 때문에 더 이상하거든요. 출국 금지 시킨 게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시나리오가 필요한 일이 아닌데 이거를 100조 가까이 썼다라는 거 단편 소설도 A4 15장 정도거든요. 아 이거 글자 11호 해가지고요 자간 200 맞춰가지고 하면요 이거 금방 만들어요. 100장 200? 100쪽짜리 금방 만드는데 이게 저는 이게 나왔다는 게 일반 그 말 그대로 법무부의 어떤 한 파트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알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지금 공익 신고자를 파고 올라가게 되면 검찰의 고위 인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크게 야단을 치는 거고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이 공수처에서 가져가게 될 만한 사건이다라고 이게 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공수처가 공식 출범을 한 거잖아요. 공수처장이 세워졌고 기관이 출범을 했다는 건 공수처 업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구성을 못한 것뿐이잖아. 그러면 윤석열이 이 사건을 자기가 수사하면 안 되는 사건이죠.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공수처가 손대기 전에 일단 헤집어 놓고 요거를 진짜 나쁜 놈인 거지. 그게 사실이라면 지방선거용으로 써먹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머리가 떨어지는 사건일 수 있죠. 왜냐하면 김학의를 쉴드 치는 것 같은 느낌은 윤석열이나 국민의 짐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크게 도움이 안 당연히 되죠. 안 되죠. 선과 악이 명확한 프레임이라고 이거는. 그걸 뒤집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그만큼 거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도 하다하다 김학의까지 한다는 것은 밑선이 다 떨어진 겁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보면 열받긴 한데 끄집어낼 게 정말 없어서 지금 김학의를 오죽했으면 김학의를 지금 야당 쪽에서 쉴드를 치면서 지금 이걸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박근혜 시절의 악몽만 사람들한테 상기시킬 뿐이에요. 그리고 그럴수록 황교안은 정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없어지는데. 황교안은 어차피 그분은요. 자 이름도 오래간만에 듣는 기분인데 그분은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검찰은 검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요. 검사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하면 안 된다고. 재밌네 이거 이 사건. 윤석열이 지금 그거를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잖아. 나중에 공수처에 달라 그러면 또 우리가 이미 시작한 사건인가 우리가 마무리해야 된다. 뭐 그거 있잖아요. 윤석열이 옛날에 했단 말. 원래 수사는 수사관이 제일 잘합니다. 뭐 그러면서 아직 언제 영장을 쳐야 될지 막 이러고. 윤석열도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래 지금. 공수처가 야, 처음이잖아. 근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김학의 사건을 처음에 덮었던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에 관련해서 김학의 사건을 덮었던 자가 뻔뻔하게도 김학의가 출국 금지되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걸 당했다. 일종의 피해자 이론이에요. 그래서 김학의를 수사한 그렇게 해서 막 조작해서 수사한 놈들을 내가 다 쳐낼 거야 하면 김학의가 좋은 놈이 돼요? 참 신기하죠. 그 돌대가리들은 지금 그러니까 맨날 가서 신놈사랑에서 술 얻어 처먹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뭘까? 아니 핸드폰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뭐 재판에서 좀 유리한 용도로 쓰겠지만 그 폐기할 때 부부싸움에서 버렸다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먹힙니까 그게? 정말 희한한 놈들이다 진짜. 스폰서 문화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스폰서 있게 살아요. 공무원이. 검찰이나 가능한 이야기지. 거기다가 막 그 스폰서 사건은 진짜 뭐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새는데 스폰서 사건은 밖으로 드러난 게 0.1%도 안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럼요. 스폰해준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뭔가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나 이 사람한테 놈사랑에 술 사줬다, 차 사줬다, 집 사줬다, 돈 줬다라는 이야기를 할 놈이 몇 놈이나 있겠냐고요. 그 순간 얘는 인생 끝인데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러면 형사부는 뭐 대충 뭐 잡범 잡는 거 빼고 특수부 쪽 애들은 기본적으로 현역에 있을 때는 스폰서 받고 그리고 퇴임하면 전관 비리로 돈 벌고 이 악습을 제거를 해야지. 그 대표적인 놈이 김학이라니까. 스폰서가 여러 명이었어 이 새끼는. 검사장인데.
그러니까 밑에 검사들이 보기 얼마나 존경스럽겠어요. 부러운 거지. 저분께서는 스폰서가 5 이상이야 막 이러면서. 내 미래. 그 진짜 얘뭐 무슨 유선 부럽구나. 아유, 씨. 부럽구나. 쬐끔? 진짜 쬐끔? 자,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다 구성을 하는데 한 빠르면 2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지금 1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하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2월, 3월 말 정도에는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할 텐데 윤석열 김학의 사건 스톱해. 불법이야 그거.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 야당 의원이 2명이 들어가 있더라고 인사위원회에요. 또 1명 정도는 분명히 또 그 국민의 지명에서 해가지고 이 검사는 안 되네 저러네 또 할 것 같아요 또 방해. 냅두세요. 냅둘까요? 그냥 냅두세요. 어차피 얘네들도 자기네들 인건비 안 나오는 일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아주 소극적으로만 저항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윤석열 씨의 참 재밌다. 이 인간 진짜 정말 독특하다. 드디어 이제 헛발질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자기가 건드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원전 수사 지금 거기에 이용구 차관 택시 멱살잡이 건도 하나 있잖아요. 이런 수사를 한꺼번에 못 와서 4월 초에 기소할 생각으로 참 재밌다. 여기까지.